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비트코인 1시간 봉이고요. 네. 현재 시간 9월 17일 수요일 밤 11시 46분 실시간 방송이고요. 자, 저는 부비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1시간 봉, 비트코인 1시간 봉, 바이낸스 테더 차트 보고 있는데 오늘 올랐어요. 오늘 자정부터 해가지고 더 오르고 이제 올랐다가 여기 제가 알려드린 정확한 주봉 라인 7265. 아, 기가 막히게 터치하고 이제 바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후에 터치하자마자 지금 저녁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FMC 지금 3시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올린 폭 정도는 다 내렸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지금 다 내리는 상태. 그래서 실시간 11만 7265 저항 정확히 터치한 다음에 지금 실시간 가격은 11만 5600입니다. 5600. 자, FMC 3시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미장가의 어떤 미국 주식 차트와의 관계성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차트로 봐서도 그렇지만은 또 데이터라도 많이 나와서 뭐 뉴스 기사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뭐 나왔는데 또 열심히 찾아보신 분들 찾아보셨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살짝 말씀드리면 최근 미장과 비트코인과의 관계성이 좀 많이 약해졌다. 이제 그런 데이터가 있었고 보도도 있었고 그랬어요. 이제 차트로도 봐도 이제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오늘은 또 강력한 또 이벤트 아닙니까? 이런 이벤트를 기점으로 다시 관계성이 높아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차트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일단 미장 차트랑 비트코인 비교를 일단 먼저 보게 되면 이런 상황입니다. 자, 미장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근데 미장도 오늘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요. 미장도 오늘은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단은 음봉이에요. 조그맣긴 하지만. 그래서 FMC 앞두고 지금 조금 밀리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나 미장이나 같습니다. 근데 이제 타이밍은 좀 다르죠. 차트가 똑같지 않았으니까. 비트코인은 한 오후 때부터 떨어지고 있고 미장은 계속 올라가다가 어제 어제 저녁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죠. 약하긴 하지만 어제 저녁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FMC 앞두고 기대감에 뭐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 좀 올랐고 물론 비트코인 아니고 저기 비트코인도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미장 위주로 미장은 전국 강행진 계속 했으니까 미장 위주로는 FMC 전전날까지 계속 오르다가 FMC 전날 어제부터 조금 밀리고 있다. 근데 뭐 많이 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뭐 이거 가지고 크게 떠들 만한 건 아니긴 하지만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는 일단 현재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3시간 뒤에 FMC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 FMC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금리 발표하고 금리 인하가 유력하죠. 그리고 3시 반에는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3분기 말 FMC이기 때문에 3분기 말 FMC이기 때문에 점도표가 나오죠. 점도표 내용도 중요하다고 이미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쨌든 중요한 것들이 오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점도표 내용도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여태까지 계속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게 또 상승장의 어떤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바로 오늘 그 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거의 사실상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뭐 코인 하시는 분은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 전 세계 뭐 좀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 다 보고 있는 뭐 역대급으로 중요한 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역대급으로 중요한 상황이 차트의 강력한 변곡점을 무조건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게 완벽하게 하는 거 아닌데 근데 그럴 확률은 높죠. 근데 생각보다 맹탕일 수도 있어요. 차트 움직임이. 그건 몰라요. 그건 까봐야 알아요. 하지만 어쨌든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날이기 때문에 차트 움직임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전 세계의 관심이 최고조로 집중되는 날은 맞다. 그 부분은 알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변동성이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지만 단기적인 변동성 높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확률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특히 고배율 선물하시는 분들 특히 조심해서 막 위아래 막 피레침 위로 찌르고 아래 찌르고 막 그런 움직임이 간혹 나오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고배율은 그냥 위아래 다 청산당하고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냥 오늘이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고배율 매매는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뭐 너무 높은 고배율 매매가 일단 제일 조심하셔야 되고 뭐 현물이나 뭐 그런 거는 엄청 걱정할 만한 거까지는 아니에요. 엄청 걱정할 거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굵직한 차트의 어떤 흐름과 스토리, 내러티브, 그리고 주요 구조, 주요 지점, 주요 맥락 이제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이해하시면서 어디가 중요한 구간이고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큰 매매 관련해서 전략을 이번 상승장이 만약에 나온다면 아니면 조정장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정도 잘 숙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의 얘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비트코인 차트 주봉부터 좀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이제 목표까지 도달했어요. 그죠? 잠정 목표까지 도달했죠. 뭐였죠? 여기를 뚫었으니까 1차 목표가 여기라겠죠? 7265. 결국 수요일 밤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터치하자마자 여기 역시 저희가 말씀드린 저항이기 때문에 터치하자마자 기가 막히게 바로 좀 밀렸습니다. 한 2,000불 정도 바로 밀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싸움터가 어딘지 명확히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마감하는 주봉 여기 돌파 여부. 지난주는 여기였고 이겼죠.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여기까지 또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싸움터는 여기다. 이미 찔렀고 이미 한번 맞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마감해서 이제 여기를 뚫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여기 상황에서 못 뚫고 마감하면 일단은 평타. 그리고요 오히려 빠져가지고 이 밑으로 다시 빠져서 마감하면 안 좋은 마감 혹은 불안한 마감이 되는 거고 여기 뚫어서 마감하면 좋은 마감이 되겠습니다. 7265. 그렇게 이번 주 주봉 다음 주 월요일 마감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현재 단기적으로는 주봉에 이제 1타 목표가 터치하고 밀린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밀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흐름 잘 모니터링 하셔야 되겠죠. 자, 일봉입니다. 일봉 오늘 움직임 좋았어요. 움직임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 번 정도 계속 막혔던 저항을 뚫었죠. 이거 얼마였어요? 6,462.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막혔고 여기서도 막혔던 지난 방송이잖아. 지난 방송에 막혔고 그 전에도 막혔다고 알려드렸던 저항. 요번에는 뚫었습니다. 그래서 뚫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저항. 이게 다음 저항도 알려드렸다. 다음 저항이 더 중요한 저항이라고 했잖아. 그죠? 주봉 일봉 겹치는 7265. 그죠? 그리고 이제 일봉은 7265에 이제 이거 차트 이론에 따라서 이제 엉덩이를 봐야 되니까 7342. 그렇게 봤을 때 일봉 7342는 터치 안 했어요. 바로 밑에 7265만 터치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거 646이 뚫은 건 좋습니다만은 이게 아주 중요한 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과정의 중간 저항이니까 걸릴 만한 그런 마이너한 저항이라고 그랬죠. 더 중요한 자리는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주봉 7265, 일봉 7342. 그래서 주봉은 터치하자마자 지금 빠졌고 일봉 라인 7342는 아직 터치가 안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전히 크게 봤을 때는 여전히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추세 여전히 일단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크게 매도할 이유라든지 뭐 그런 건 없죠. 아직까지도.
굵직굵직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직 그냥 지켜보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짧게 잘게 보시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정리하거나 숏으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봉에서는 지금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오늘 일단 음봉이잖아요. 뭐 계속해서 다음 이거 일봉 마감도 이제 내일 아침 9시니까 뭐 FMC 새벽에 보고 또 쭉쭉 계속 보서 아침 9시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계단식 상승이 무리 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계단이 이제 이렇게 생긴 겁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계단 기준을 봤을 때 이제 여기가 지지구간이고, 그 다음 지지구간은 이제 여기 내지 여기가 되는 건데, 그죠? 이게 정석 지지구간, 이게 임시 지지구간이 되는 건데, 이제 관련 라인을 좀 최신 라인 기반으로 해서 옮겨 나갈 필요가 있겠죠. 이거 임시 지지구간 갖다 놓고, 임시 지지구간은 현재 종가 11만 5,268이 되겠고, 정석 지지구간도 그려놔야겠죠. 새로 정석 지지구간은 6,01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난하게 계속 좋은 그림을 가져가려면은, 가장 좋은 그림은 뭐예요? 이 위에서 마감하는 거죠. 이렇게 빠지면 가능성이 나뉜다 그랬어요. 빠질 가능성, 아니 왔다 갔다 할 지지저번에 할 가능성이 나뉜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올라갈 수 있는데, 아주 쉽고 빠르고 손쉽게 편하게, 또 우리가 식별하기 쉽게, 식별을 해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죠? 왔다 갔다 헷갈리게 하고 가면은 돈 못 벌기 쉽잖아.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움직이는 부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쉽게 가는 그림은 이 위에서 마감하는 겁니다. 그죠? 6018. 그래서 내일 아침 9시, 뭐 새벽에 변동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FMC 때 아침 9시에 6018달러 위에서 마감하는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안 되더라도 적어도 이거랑 세트인 임시 지지구간, 요 두 개 세트 장상, 여기에서 마감은 대놓고, 안 되면 여기더라도 마감해주면 또 이제 기회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안 되더라도 여기에서는 마감해줘. 임시 지지구간 얼마라고 했어요? 종가 5,268. 네, 알아두시고 메모해 두시고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정석 지지구간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 관점에서 할 때는 또 여기까지 열어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아래쪽에 이제 주봉 라인인 이제 4,208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그죠? 여기 뚫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설명했고.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계속 지금 신뢰도 있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깨질 경우 여기까지 열어놓고 볼 수가 있겠고. 안 깨지고 계속 상승을 노려볼 경우는 역시 가장 가까운 현재 중요한 라인은 주봉 7265, 일봉 아직 터치 못한 734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갈 경우에 역시 요 상단 라인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쯤에 결국 이렇게 해서 뭐 다시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올라간다 한다면은 이쯤에 또 저항 라인이 있어요. 주봉 라인이 여기 있잖아. 그죠? 주봉의 마지막 저항 라인이죠. 942로 마지막 저항 라인이 있고, 일봉은 이제 몇 라인이 더 있는데, 여기 이제 8686 라인이 요 정도에 있고요. 그리고 일봉의 마지막 라인은 좀 높죠. 12만 3,306달러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좀 힘이 조금, 이런 움직임보다는 지금 힘아리가 없는 움직임이고, 거래량도 더 감소했죠. 크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거래량 감소하는 부분이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 그랬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줄고 있죠. 이 부분, 그 차트 움직임도 줄고 있어. 봐봐. 이게 차트의 힘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그랬잖아. 힘아리가 없잖아. 지금 못 가고 있죠. 심지어 오늘 온봉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거래량 좀 급속도로 좀 빠지면서, 저항이잖아. 주봉 저항. 그 부근에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쓱 가고 빠질라 그러나, 차트 주차를 할 때, 차 운전해서 주차를 할 때 뭐 70, 80으로 쭉 가다가, 아니 주차하거나 아니면 저기 뭐야 신호 앞에 쓸 때 70, 80으로 가다가 끽! 이렇게 해서 미친 새끼죠. 여기부터 앞에부터 속도를 줄이잖아요. 그죠? 속도 줄여가지고
50, 40, 30, 30, 20 쭉 천천히 10 이렇게 가다가 여기 싹 쓰잖아, 그죠? 그런 느낌이야. 차트도 여기 제대로 주차하려면 그 전에 속도 줄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편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또 밀릴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는 거 아니냐, 뭐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의 불안 요소는 뭐예요? 주봉 저항을 터치했다는 거. 일단은 여기가 끝이 아니냐, 단기적으로 라는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좀 더 현실화 되는지 아닌지를 이제 이런 지지 구간이 깨지느냐, 아니면 이게 저항이니까 한 번쯤 맞아준 거고 다시 조금 지나다 바로 갈 그림이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 확인이 필요하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미리 확인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더 작은 차트들을 봐야 됩니다. 더 작은 차트들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단계 더 작은 8시간 봉을 좀 보겠습니다. 자, 8시간 봉의 주요 저항 역시 이 회색 구간, 그죠? 그러니까 이제 회색 구간 하단에서 굉장히 여러 번 쳐맞았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빠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라인 돌파, 이 좋은 부분이죠. 이후에 이제 쭉쭉쭉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이 저항대 상단 부분에서 다시 또 밀렸습니다. 8시간 봉도 계단식으로 계속 잘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석 지지 구간 위에서 지지를 받아야 돼. 이게 계속 저항이었고 이제는 지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차트 원리 따라서 여기였지만 여기였지만 이제 지금 지지는 여기죠. 그래서 8시간 봉 기준은 정석 지지권이 지금 종가 6,029달러입니다. 6,029달러 역시 하회하고 있죠.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임시 지지 구간은 여기가 되겠죠. 이제 4,842. 그 이제 8시간 봉 정석 저항 구간도 여기 알려주셨는데 7,275였죠. 7,275. 7,275는 정확히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 7,265, 8시간 봉 7,275는 정확히 터치하고 빠졌습니다. 일봉 7,300 얼마는 터치 안 했지만, 그러니까 알려드리는 라인 3개 중에 2개 정확히 터치하고 지금 밀린 상황이죠. 밀렸는데 이게 조금 단기적으로 많이 밀려서 지지구간 밑에까지 밀리는 거 아니야? 하는 밑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중단기 조정으로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요. 그죠? 그래서 다음 마감 전까지 이런 라인 위로 올려서 마감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일봉은 내일 아침 9시 확인하면 되지만 8시간 봉은 잠시 후에 1시간 바로 뒤에 새벽 1시까지 올려놔야 되죠. 바로 1시에 마감이니까. 그래서 안 되면은 작은 차트부터 하나씩 균열이 일어나면서 큰 차트까지 망가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작은 차트부터 잘 되면 훨씬 좋습니다. 자, 4시간 봉으로 한 칸 더 내려가 보면은 4시간 봉 이미 깨졌습니다. 이미 4시간 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 4시간 봉이 이제 더 자른 차트니까 마감이 더 많고 캔들 개수 많다 보니까 정석 지지 구간 4시간 봉 기준 정석 지지 구간이 할 만한 라인은 나가리 치다가 이미 깨졌습니다. 다음 매물 때까지 밀린 상태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까지.
그래서 지금 4시간 봉 이미 안 좋고요. 단기적으로는요. 8시간 봉도 안 좋아지려고 하고 있고 1시 마감 확인해야 되고 일봉도 이대로면은 꺾일 수도 있는 거죠. 아침 9시 확인해야 되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FMC를 앞두고 있는 현재 실시간 단기적인 상황은 좋지 않다. 근데 이제 FMC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걸 또 좋게 뒤집을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채널 형 바닥 치고 나서 요 채널 형태로 딱 잘 나쁘지 않게 적당히 올라가던 추세가 좀 힘을 좀 잃고 조금 뒤집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 항상 그래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그렇지만은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도 여기도 그랬어요. 여기도 사실 옆으로 기었던 구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뚫고 여기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또 작게 보면은 항상 중간중간에 오르고 쉬고 오르고 쉬고 내리고 쉬고 오르고 쉬고 항상 이 중립 추세 어, 어, 다른 식의 이제 영어 방식으로 해서 직역하면 이제 통합 구간이라고 그럽니다. 통합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립 추세 구간 어쨌든 이 횡보 구간 박스 구간 이 구간은 항상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구간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상승을 멈추고 중립 구간 이 중립 구간에서 항상 이렇게 상하를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 잘 보다가 이제 매매 타이밍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도 애매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위로 터졌잖아요. 그런 겁니다. 항상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병역점이라는 얘기죠. 곧 마침 FMC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병역점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단기적인 차트는. 그래서 준비 잘 하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당장의 단기 기세는 올라갔다가 멀리 못 가고 저항 맞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엄청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세는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움직임 또 추가적인 종가 마감 이런 것들 보면서 조금 더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시간은 썩 좋진 않은 상황. 그러나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 큰 무리 없는 뭐 지금 요만큼 빠졌다고 뭐 겁먹을 뭐 그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큰 차트는 문제 없다. 그럼 크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죠? 신경 조금만 써도 되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바짝 신경 써야겠죠. 그런 거잖아요. 맞춰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봉으로 보면은 단기 변동성이 꽤 있어요. 꽤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뭐 엄청 크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폭이 지금 뭐 2.5%고요. 그리고 오늘 빠진 폭은 1.5% 정도이기 때문에 크진 않습니다. 최근 뭐 이런 움직임에서 단타로 크게 먹을 만한 부분은 별로 없고요. 근데 이제 실력 있는 분들은 여기서도 알차게 다 먹지만 뭐 초심자분 쪽으로 갈수록 이 정도 진폭에서 크게 먹을 건 없습니다. 이제부터 뭐 굵직한 움직임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심자분들이라면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겠고요. 좀 더 중수 이상이라면 이런 데서 다 숏 먹고 롱 먹고 다 먹을 게 있지만 자 도미넌스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넌스
자,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위에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고 밑에가 비트코인이죠. 이제는 싱크를 맞춰서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좀 깨작깨작 계속 반등하던 도미넌스가 단기적으로 좀 밀리고 있고, 이게 지금 비트코인 음봉이랑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미넌스랑 비트코인 움직임 비교해 보면은, 단기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이 둘 중 어느 차트를 보든 뒤에 주황색으로 서로의 저기를 비교해 놨어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똑같은 움직임이 아니죠. 얘는 이렇게 갔다면은 얘는 이렇게. 그래서 뭐 그렇다고 또 완전히 대놓고 반대의 느낌도 아니고, 또 완전 똑같지도 않고, 그냥 조금 애매한 관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작게 봤을 때는. 근데 그나마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의미 부여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의미를 부여하자면 지금 같은 시기에 같이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 조금 눈에 살짝 띄고요. 이게 아직 심하진 않지만 살짝 눈에 굳이 띄자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좀 더 축소해놓고 좀 더 굵직하게 보시게 되면은, 좀 더 1시간 봉 있고 이거 8시간 봉입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9월 초부터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고요. 우리 채널 그려놓고 보고 있잖아요. 네. 도미넌스 차트는 8월 말부터 이 정도의 박스권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못 나가고 있어. 그래도 조금 변화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은 그나마 저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이 굉장히 오래된 추세선, 두세 달 된 추세선은 나갔다는 게 그나마 의미 있는 변화인데, 그 이제 수평 정석 저항 위로 올라온 거, 이거 정석 위로 올라온 거, 이 부분.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있는데 구조 크게 보면 여기까지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확실하게 도미넌스가 이제부터 위로 크게 터지겠구나라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실시간 움직임 자체는 최근 고점 이제 도달 못하고 박스 안에 갇혀 있고 열심히 올라오다가 지금도 조금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도미넌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높아질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제 과거 불장의 전형적인 형태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위주로, 비트코인이 일단 대장이고 비트코인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인지도가 높고 또 이제 자산 가치가 가장 높기 때문에 기관들이나 뭐 이렇게 고래들이 상승장이 되면은 일단 비트코인을 사죠. 다른 알트를 사는 애들은 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불장이 본격적으로 터질 때 일단 비트코인에만 돈이 들어가면서 고래들이 덩치 크고 고래들이 쭉쭉 사야지 이제 기본적으로 물길이 상승길이 터지는 거고, 그죠? 큰 자금으로, 그죠? 예. 그러면 그걸 보고 뒤늦게 이제 개미들이 따라붙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장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은 고래들이 기관들이 굵직하게 사야 돼요. 그러면 그게 당연히 비트코인만 사니까, 기관들은 우리 개미 새끼들처럼 알트 안 사고 리플 안 사고 이렇게 하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표가 난다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막 올라간다고 비트코인만 돈이 들어가니까. 과거 불장의 전통적인 모습이 다 그랬어요. 과거 차트 보면 나와있고 수백 번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과거랑 비슷하게 간다고 했을 때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과거랑 비슷하게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과거랑 비슷하게 간다고 일단은 먼저 가정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과거랑 비슷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게 쳐 올라야 돼요. 그래야 이제 본격적인 과거랑 비슷한 불장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건데, 추후에 그게 나올 거라고 보지만 아직도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아직도 그런 움직임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움직임, 그러니까 1순위는 비트코인 차트야. 그리고 2순위가 이제 도미넌스랑 같이 보는 건데, 그래서 과거랑 다르게 가면서 이게 못 올라가고 아니면 내려가면서도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죠. 그럼 과거에 없던 형태야. 그럼 그걸 맞춰서 분석해야 돼.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나? 몰라 그건.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으니까, 도미넌스가 못 올라가니까 비트코인 절대 못 가겠네 라고 하면 안 돼. 물론 과거랑 비슷하게 분석해보면 그 가능성이 높지. 근데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과거랑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순위는 일단 비트코인 차트 분석이 기본이 1순위여야 되고,
도미넌스 도미넌스가 올라야 비트가 가는데 하는 분석은 2순위여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잘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2순위로 이렇게 좀 저기 해서 봤을 때는 도미넌스만 봤을 때는 아직 비트코인이 갈 때가 아니어 보인다. 근데 과거 불장과 다르게 도미넌스가 못 가도 비트가 날아갈 가능성도 적지만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못 가겠구만 이라고 단정 짓고 있으면 안 돼요. 비트코인 차트의 분석에 따라서 제가 얘기한 주요 라인, 주요 종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야 되면 사고 올라가야 되면 따라가고 그거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선순위 정확히 하라고. 이해되셨죠? 어쨌든 도미넌스만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미넌스 긍정적인 변화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인식하기 쉬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 오늘 새벽 3시에 이제 FMC 때 만약에 좋은 쪽으로 차트가 움직인다면은 그때 도미넌스 움직임도 같이 좀 봐주시면 같이 막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아니다. 도미넌스 움직임은 1시간 봉으로 보면은 깨작깨작 좀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미장 차트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방송 맨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FOMC 앞두고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 차트만 따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납작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따로 보게 되면은 요런 느낌이에요. 엄청 많이 빠진 거 아니지만 그래 조금. 그래서 오랜만에 여기 이제 갭이 생겼죠. 데일리 갭이 생겼었죠. 갭을 채우러 내리고 있는 건지 뭐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갭 상승한 이후에 지금 더 올라서 신고가 갱신 계속 하다가 어제 오후부터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 지금 최근 2시간은 조금 더 사이즈 있게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뭐 차익 실현 매물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 의미 없는 얘기고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어차피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차트 느낌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갭 상승한 다음에 조금 빠지고 있는 갭을 채울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빠진 만큼 한 번 더 빠져야 이제 갭을 채울 수가 있겠죠. S&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장의 불안 요소는 저 갭이 되겠고요. 미장의 불안 요소는 저 갭이 되겠고 기술적 불안 요소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FOMC 관련해서는 뭐 다양한 이제 전문가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뭐라 그럴까요? 다양한 이제 견해, 예상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전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몇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우의 수라고 할까요? 경우의 수. 그래서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게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돌고 있는 얘기니까 얘기는 해드릴 필요가 있죠. 일단 오늘 금리 인하 금리 인하 가능성 몇 프로죠? 일단 100%입니다. 예상이요. 예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예상하니까. 어쨌든 이제 뭐 이거 오늘 금리 인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투표에 100% 인하 될 거라고 투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다는 거지. 이거 100%니까 무조건 100%. 뭐 확률은 높겠죠. 확률 높을 텐데 어쨌든 100%라는 거는 다른 가능성이 빵이고 절대 없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건 이제 사람들이 예상한 거 찍은 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변이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뭐 일단은 이래요. 이런 상황이고, 25bp를 대부분 예상하고 있고요. 25bp.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50bp 예상도 있죠. 소수 크게 상승할 것, 이렇게 예상한 사람도 있고 반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락은 왜 얘기하느냐, 이게 50bp 얘기했다는 거는 50bp가 된다는 거, 25bp는 이제 뭐 인플레도 나쁘지 않고 뭐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슬슬 금리 인하 해도 되지 않겠나, 드디어 금리 인하 타이밍이 왔다. 응? 뭐 이런 느낌이라면은 50bp는 대박이다, 개떡상, 뭐 이런 느낌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아니 25bp 하면 되지, 지금 뭐 50bp까지 갑자기 이게 몇 달 쉬다가 막 반년 넘게 계속 동결하다가 이번에 이제 준비돼서 하는 건데 여기서 25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25 하는 게 아니라 50을 해야 된다고? 뭐가 문제가 있나 본데,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것 중에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기 뭐야, 고용 쪽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지금 50bp 안 하면 좆대는, 분위기가 좋아서 야 이제 슬슬 금리 인하해가지고 이제 가보자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야 지금 50 안 하면 좆대 지금 빨리 내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순간 오히려 안 좋게 해석돼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지 않냐. 하여튼 뭐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경우의 수라서 알려드리는 건데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25bp 대부분 예상하는 거에서도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단기 하락. 단기 하락은 나올 수 있어요. 차익 실현 매물. 이건 또 어떤 예상이냐면, 최근에 좀 선반영으로 좀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좀 나중에 다시 가더라도 좀 조정받고 간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는 것들 중에 확실히 좀 비중으로 봤을 때 좀 기술주 위주로 좀 많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25bp 뭐 좋게 잘 됐는데 이제부터는 좀 저평가된 것들, 우량주 뭐 이런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오른 기술주는 좀 팔고 좀 저평가 우량주로 가자, 이런 손바뀜, 이런 갈아타기 움직임이 나오면서 기술주 위주의 뭐 나스닥이나 그 영향을 받는 비트코인이나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도 있다. 제 의견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도 있다. 저 돌아다니는 얘기 다 알려드린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궁금하잖아. 궁금하니까 이제 뭐 어떤 얘기들이 있나 보게 되면은 결국은 답은 없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예상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 안만 들어봤자 결국은 뭐 까봐야 한다는 결론은 달라지는 게 없는 거고 항상 그렇습니다. 뭐 항상 이런 예측 저런 예측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줬어.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 이게 여기서 결정할 수 있어? 이 얘기를 듣고 그럼 어떻게 되겠구나 결정할 수 있겠냐고.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뉴스나 뭐 이런 거의 한계죠. 결국은 자기만의 대응 원칙을 세워놓고 자기가 직접 결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낱말 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알아야 되겠고.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중에서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저도 얘기하기가 애매합니다. 돌고 있는 얘기는 어쨌든 여러분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훑어드렸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맞아. 이 얘기도 있어요. 깜짝 금리 동결. 이거 확률 거의 없는데 이 얘기도 나왔어요. 이 얘기는 왜 나왔느냐? 아니 100% 예측하는데 이 얘기 갑자기 왜 나왔느냐? 오늘이었나요? 어제 그 이제 저도 여러 번 얘기했고 이제 유명한 파월의 이제 심중을 제일 잘 알고 있다는 백악관 출입 기자 닉 티밀하우스 많이 들어보셨죠? 얘기 많이 했었고 저도 닉 티밀하우스 기자 얘기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져가지고 많이들 이제 하는데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저 트위터 저기 SNS에다가 갑자기 예전 FMC 예전에 뭐 90년대였나 80년대였나 뭐 하여튼 예전 FMC 케이스를 하나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를 올린 거냐면 왜 하필 오늘 올려? 오늘 당장 FMC인데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 하고 이제 사람들이 봤는데 올린 게 모두가 원하고 상황이 그렇고 막 고용지표 뭐 좆대고 해가지고 금리 인하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상황에서도 꿋꿋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동결했던 케이스를 올렸어요. 과거에 뭐 몇십 년 전에 이런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댓글이 막 달린 거지. 아니 이거 잘 맞춘다고 유명한 닉 기자님 이거 왜 올렸죠? 뭐 금리 인하 오늘 안 되는 건가요? 동결 지금 예상하시는 건가요? 지금 좆된데 막 댓글 막 달리니까 답변은 뭐라고 했냐면 그냥 과거 케이스 이런 거 있었다 올린 것 뿐이다 라고 답변해가지고 뭐야 이 새끼가 뭐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좀 불안한 그런 얘기들도 돌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더 모르게 됐어요. 하여튼 존나게 헷갈리게 만들어 이 새끼들. 그래서 이제 남 얘기 들어가지고는 몰라요. 모든 가능성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잖아. 어쨌든 오늘 쫙 돌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자, 이런 내용들 또 적당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차트 위주로 이제 대응 전략 잘 짜가지고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차트 기준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겠고요. 자, 오늘 데일리 방송 기본 이제 분석 브리핑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2부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좀 더 프리하게 소통하면서 나머지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잘 보고 계신 분들은 따봉 버튼, 구독, 따봉 버튼 안 하신 분들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이제 질문 올려주시면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비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시고 또 제가 이제 특별 공지 같은 거 하면은 또 그런 것들 다 텔레그램으로 공지가 나가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 많이들 들어와서 계시기 바라겠고요. 자, 부비배 트레이딩 대회 지금 9월 대회 이제 반환점을 넘었는데 매달 대회하고 비티켓에서 이제 상금을 항상 지원해주고 매달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금 타 가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하단 더보기란이나 뭐 여기저기 텔레그램 방에도 있고 지금 채팅창 실시간에도 있고 다양한 공지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질문 올려주세요. 자, 벌써 이제 뭐 많은 의견들을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고 계시네요. 동결되면 볼만하겠다. 김상경님, 경기 침체만 아니면 올라간다 쪽에 배팅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파월 임기가 안 남아서 잣대 봐라 하고 동결 지르고 가버리면 드드.
미증시, 국장 다 신고가 갱신인데 코인은 왜 못 올라가냐? 자, 와우 빵빵깡이님, 금리 인하를 발표했는데 안 오를 수도 있는 거죠? 네, 떨어질 수도 있는 경우의 수도 얘기가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단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을 잘 나눠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법의 단어 선반영. 박현수님은 발표 전 하락, 오히려 발표 후 오를 것 같은 느낌. 지금 조금 밀리고 있는 게 오히려 발표 후에 올라갈 거를 이제 뭐 준비하는, 점프 준비하려고 조금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도 하셨고. 자, 리뷰 군만도님, 비트코인 FMC 직전에 슈팅 한번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직전에 슈팅 뭐 그래봤자 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늘 얘기했다시피, 고배율 치는 놈들한테는 큰 청산시킬 만한 움직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고배율만 조심하면 된다 그랬어요. 다들 눈치만 보는 중. 자, 일단 녹화는 여기서 끊고 본격적으로 질문 답변 가겠습니다.